자, 사용급수는 TAT 2급으로 회사 코드는 2000번 재무전자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재무전자로 로그인 하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된 내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내용,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개발비, 우리 교재 318페이지에 있는 그 고정자산 등록표, 거기에 있는 것 모두 등록되어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기억해 줘야 될 게 개발비, 이런 무형자산의 경우에 등록할 때는 이 기초가액에 취득금액으로 입력하시지 말고 장부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형자산은 기초가액에 취득금액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는 장부금액만 입력한다. 장부금액이라는 건 뭐냐?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이 장부금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좀 주의해서 입력할 때 이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320페이지로 가서 고정자산 관리대장. 네,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고정자산 우리가 등록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회사 내부의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며 고정자산별로 양도, 폐기, 사용부서, 이동 등의 이동 등 당해 연도 중에 변동된 상황을 전체와 부분 양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장이 고정자산 관리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해서 미상각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명세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양도자산에 대해서 작성된 감가상각 계산 명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경비 구분, 즉 제조원가 500번대냐 800번대 판매관리비냐 이렇게 경비를 구분해서 경비별로 감가상각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월별 감가상각비의 계산. 이거는 우리가 결산 작업을 수행할 때 감가상각비 입력을 자동으로 하려면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은 꼭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의 계산 명세를 조회하고 결산 기준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을 하여야 하며, 왜 저장을 해둬야 되느냐 하면은 그 저장된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에서 조회된다는 거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 그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서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이제 두 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이 첫 번째 탭에서 하고 그 명세는 그 옆에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여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의 맨 밑에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결산월은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경비 구분에서는 그냥 엔터 쳐가지고요. 모두 하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입력했던 차량 운반부, 비품, 개발비,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거, 또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거. 그래서 800번대가 위에 보이고 밑에 제조원가 500번대로 나누어져 보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이 됐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끝에 가보시면 여기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해서 제조원가 800번대 쪽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는 982만 5,500원이요. 또 500번대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2,154만 4천원 해서 이렇게 800번대와 500번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계산이 다 된 걸 볼 수 있고요. 미상각잔액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자, 위에 저장 단추 없는 메뉴에서는요. 요 닫기 탭을 눌러 주시면 저장하겠느냐 물어볼 거예요. 네,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해서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수행 내용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전자의 결산을 수행해 보자 하는 얘기인데요. 수동결산하는 사항은 이런 내용을 수동결산에 반영해야 돼요. 자, 우리가 FAT 1급을 공부하실 때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분계가 나올 수 있었죠. 예, TAT 2급에서도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분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동 분계를 해야 돼요. 수동 분계라 하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의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정리상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요. 또는 또 하나는 소모품의 정리, 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뭐 요 분계까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라고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예, 아직 좀 정리가 덜 됐다면 이 분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뒤에 우리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거 수동 분계 사항입니다.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적인 감모, 수동 분계 사항입니다. 정상 감모는 수동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감모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동 분계를 하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정리. 12월 31일이면 이익이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정리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고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시킨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매입세액이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시키고 매입세액 부담했던 거 대변의 기록에서 자산 감소시켜가지고 이 두 금액의 차이를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하죠. 납부할 세액은 12월 31일 날 납부하는 건 아니고 1월 25일 날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밑에 분계가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때는 미수금이라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분계 수동결산해야 됩니다. 선납세금 정리는 우리가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또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평소에 처리를 해 두었다가 결산하는 날 대변의 선납세금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의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계를 한다 이거죠. 또 외화자산의 외화환산 손실이나 외화환산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화부채의 평가에서도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환율 차이에 의한 거. 또 대손충당금의 환입이 있으면 우리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이 예상액이 기설정된 금액보다 작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감소시키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판매관리비에서 차감시키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것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 표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수동으로 정리분계를 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거일 거고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신 게 있었다면 그거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나서 자동결산을 하죠. 그래서 이 더전 프로그램으로 자동결산할 때는 어느 메뉴로 들어가냐면 결산 재무제표 박스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입력사항들을 쭉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죠. 전표 추가를. 그러면 전표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동 분계라는 거예요. 이 자동 결산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12월 31일자를 조회해 보시면 쫙 분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먼저 결산 사항을 잘 정리 체크해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아까 그 쭉 열거된 것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서 먼저 하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장부 마감을 실시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실수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맞네요. 네. 324페이지. 이게 전부 다 수동결산 문제인가요?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24페이지 결산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수동결산만 한번 체크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 미경과분 수동결산. 2번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외화 부채의 평가 수동결산. 1번은 뭐예요? 비용의 미경과분이니까 비용의 이연이죠. 이거 비용의 이연. 그러니까 수동결산이죠. 비용 이연. 밑에 거는 외화 부채의 평가예요. 아까 외화 부채나 외화 자산의 평가는 수동결산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를 왜 우리가 결산해서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해주느냐 하면은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자동결산. 그런데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는데 비정상 감모가 있네요. 이거는 수동결산. 아까 비정상 감모는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그 표에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3번은 수동결산 하고 자동결산 나중에 하고 이렇게 이건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비 이거 자동결산. 또 5번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3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법인세 중간인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자, 선납세금 정리하는 것은 수동결산, 나머지는 자동결산. 그래서 5번과 저 위에 몇 번이었느냐? 3번. 5번과 3번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수동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을 먼저 하겠어요. 1번부터 하죠.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라. 보험기간이 내년 9월 4일까지고요. 보험료 납입액은 올해 9월 4일날 120만원을 납입했고요. 아하, 월할이 아니라 일할로 계산하라. 날짜수를 다 세야 됩니다. 양편 넣기를 하라 하는 것은 보험의 시작 날짜도 하루로 넣고 보험이 끝나는 날짜도 하루로 넣는다. 이것이 양편 넣기입니다. 날짜를 셀 때 시작일과 끝날짜를 전부 하루로 쳐주는 걸 양편 넣기. 한편 넣기는 시작이나 끝날짜 중에서 하루만 쳐주는 게 한편 넣기입니다. 자, 그리고 총 일수는 366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미경과 기간은 2021년 9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가 며칠인가를 세야 돼요. 날짜수로. 자, 그러면 세어 보겠습니다. 자, 1월달 31일, 네, 31일 더하고 2월달 28일, 이게 네, 맞죠? 28일? 28일 더하고 또 3월달 31일 더하고 4월은 30일 더하고 5월은 31일 더하고 6월은 30일 더하고 7월은 31일 더하고 8월은 31일 더하고 마지막 9월은 30일이다. 더함. 네? 그죠. 빼기 30. 네. 다시 30 뺐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43인데 9월 4일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4만 더 해야죠. 247이 나오네요. 247. 자,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를 계산하느냐면요. 120만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하면은 미경과분 247분의 보험료가 나와요. 자, 120만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809, 836 나오는데요. 맞나요? 809, 836이? 네, 맞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809, 836. 자, 일수 계산 하는 거, 네, 카렌다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보통 월할 계산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9월 4일이다 그냥 9월을 한 달로. 예, 그러니까 보험 기간을 FAT 1급에서는 항상 몇 월 1일부터 몇 월 말까지 항상 문제를 그렇게 내요. 계산을 뚝뚝 떨어지게 월할로 떨어지게끔. 근데 TAT 2급은 이렇게 실제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일수로 이렇게 내서 일할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809, 836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전표를 입력합니다. 이제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자, 단기의 보험료에서 빼줘야 되니까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시켜야죠. 네, 이 보험료는 어디 거 보험료예요?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네, 800번대 보험료. 그래서 821번 거래처 어딘지 알 수 없고요. 적요는 보험료의 선급비용 대체 3번 적요 쓰면 되겠고요. 대변에 809, 836 그리고 차변이 선급비용이 되는 거죠. 차변이 선급비용. 네, 그리고 적요는 미경과 보험료 계상 1번 809, 836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1번 분계예요. 미경과 보험료는 차변에 자산 처리하는데 선급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취소시켜주는 비용 취소.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을 결산 때 취소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거 해야죠.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자, 외화 부채의 평가 문제네요. 베스트라는 회사에서 2019년 5월 1일에 차입한 US 달러 20만 달러이다. 상환 예정일은 2024년 4월 30일이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2020년 결산이니까 이 환율 적용해야죠. 예. 자, 그런데 이것만 적용할 게 아니네. 보니까 자, 2019년 5월 1일 날 20만 달러를 차입을 했는데 그때 결산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달러당 1,000원에 평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외화 장기 차입금 장부 금액은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으로 장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작년 결산 때 1,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2억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2억 원.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은 딱 2억 원이죠. 그런데 올해 얼마가 됐어요? 환율이 1,100원이 됐네요. 그러면 요즘의 현상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네요. 요즘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채는 자꾸 줄어들어요. 부채가.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오르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10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하면 얼마 나올까요? 2억 1,000만 원 나오겠죠? 네, 2억 2천만 원. 자, 따라서 2천만 원만큼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부분 2천만 원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대변에 외화 엔터 치시고 장기 차입금 305번이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베스트입니다. BEST. 이건 거래처 넣어야 돼요. 부채니까. 자, 적요는 외화 장기 차입금의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외화 평가 시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2천만 원만큼.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935번이 있죠? 네, 비용 발생입니다. 적요는 외화 차입금 평가 시 환산손 2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부채를 증가시키지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환율로 인한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죠. 만약에 외국 회사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면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상 매출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주는 외화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부채였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수동분계 사항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섞여 있어요. 수동분계가 뭐냐? 비정상 감모. 자, 비정상 감모분은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코드 대변에 재고자산이 됩니다. 근데 재고자산이 뭐가 있냐면 지금 원재료하고 제품이 있는데 장부 내역과 실사 내역을 보니까 제품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원재료에서 50개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딱 차이가 나요. 이 100만 원이 모두 비정상이다. 비정상.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고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매출 원가로 처리할 때는 그냥 여기 실사 금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비정상은 이 실사 금액을 입력하면서도 이 100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게 비정상 감모예요. 자, 그러면 자, 100만 원을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939번 코드 있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거래처 필요 없고요. 적요는 원재료 감모 손실 2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은 원재료 자산 감소. 거래처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적요는요,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되었다라는 적요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타계정으로 대체다. 이걸 넣지 않으면 이게 매출 원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계할 때 대변에 가는 자산, 그 재고자산이 원재료가 됐든 제품이 됐든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 적요에.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대변에 100만 원 입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동분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5번에 있었어요. 5번에 선납세금을 조회해가지고 이 선납세금을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주고 여기다가 그 금액을 메모해 둬야 됩니다. 3천만 원 중에서 법인세로 미리 대체한 걸 얼마로 했는지 요걸 이제 시험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메모해 둬야 돼요. 자, 선납세금 조회하러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보세요. 12월 31일자로 조회해야죠. 결산이니까. 자,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여기 맨 끝에 있네요. 요거를 메모하셔야 돼요. 선납세금의 잔액 9993200. 예. 9993200이 법인세 중간 인합한 것과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거 만기되었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당한 것이 합쳐서 99932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메모하시고 이제 이것을 먼저 일반전표에 반영합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서 12월 31일자에 또 하나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3번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998 코드. 거래처 필요 없고요. 적요는 여기다가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 이렇게 적요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은 아까 메모했던 거 9993200원. 자, 대변은 뭐가 돼요? 선납세금이죠. 그러면 이제 선납세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대변에 아까 차변에 잔액이 있었는 걸 대변에 똑같이 써주니까 적요에 4번 아닐까요? 법인세 등 대체, 예, 단기 법인세로 대체하는 거죠. 선납세금. 예, 4번. 뭐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9993200원 똑같은 금액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의 선납세금은 없어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요? 법인세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시험지에서 9993200원을 뺀 숫자를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놔야 돼요. 그거를 자동결산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천만 원에서 빼보세요. 그랬더니 20,006,800원입니다. 이거를 메모해 가지고 이것을 입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동결산에다가 입력할 때는. 그러면 요것과 아까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했던 거 합해져서 법인세가 3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자동결산이 뭐뭐 남았어요? 재고자산, 또 하나 감가상각, 또 하나 법인세, 3개 남았죠? 자, 이거를 자동결산 하기 위해서는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어요. 결산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맨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하고, 자,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여기 제품 매출원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F2 누르셔가지고 제품 매출원가 455번 검색을 해주시고 원가 경비는 500번대 여기서 1번. 네. 자, 여기서 455번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 와서는 원가 경비를 500번대. 우리 회사가 지금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볼 때는 이거 그냥 패스하죠. 여기 밑에 보시면 451번 상품 매출 원가는 그냥 입력 없이 그냥 확인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즉 제조는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줘야 제조 원가에 맞는 양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맨 먼저 3번에 있는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을 거예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 자리입니다. 아까 실사 금액을 넣어야 되니까 900만 원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이 되니까 여기 제조원가 밑에 있어요. 경비 지나서 기말 제공품 지나서 여기 번호가 가로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 제품 재고액 제조원가 아주 밑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2,700만 원 입력합니다. 27 플러스 2번.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은 밑에 800번대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또 500번대 공장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저 위에 있는 경비에 7번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건물과 기계장치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능 모음에 갑니다.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쪽에 800번대, 500번대 나누어서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고 또 무형자산 쪽에 개발비 또 여기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결산 반영 이것만 눌러주면 돼요. 하단에 보시면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가 있죠. 클릭, 확인. 자, 뭐 어디 들어가 있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조원가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건물과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비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살살 내려가 보세요. 판매관리비에 아래쪽에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고 쪽에 여기 900만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또 비품 22만 5,500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비 감가상각이 있었죠? 그 밑에 무형고정자산 상각 60만원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기능 모음에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복잡한 입력이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리를 다 찾아서 입력이 된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일일이 찾아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법인세 3천만 원 맞춰줘야죠. 맨 밑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의 맨 밑에 가보시면 법인세 등 1번에 아까 우리 선납세금 정리했던 숫자 벌써 여기 넘어와 있고 그 밑에다가 아까 차액 메모한 거 있죠? 예. 차액 메모한 거 얼마였죠? 3천만 원에서 지금 빼보면 돼. 빼기 9993200. 네, 20006 800원이었어요. 20006 800원을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가 3천만 원 나오면 맞는 거예요. 여기가 3천만 원. 네, 왜냐면 법인세 3천만 원으로 계상하시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전표 추가.
그러면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하시면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결산이 끝났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을 닫으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전표가 4건이 있었는데 이거 누르게 되면 조회를 누르게 되면 15건의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 11개가 방금 추가가 됐어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거를 한번 보자면 결차, 결대 5번에 원재료가 원재료 B로 투입되는 수정분계가 일어나고 그 원재료 B가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또 일어나고 또 임금도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되고 또 제조경비,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제조경비가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즉 제조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게 전부 제공품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네. 아까 공장 건물과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것. 또 그 감가상각비가 모두 제공품으로 또 반영이 됩니다.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 아직 생산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제품으로 이제 완성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제공품에는 아까 위에 있었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거기에 감가상각비 이거 모두 이제 완성이 되어서 제품이 된 거예요. 그 제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로 가야 되죠. 제품 매출 원가 팔려 나간 걸로.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 비품과 또 차량 운반구 거기에 대한 판매 관리비 감가상각비가 판매 경비에 반영이 되고 또 아까 개발비 무형자산 고정상각비도 판매 관리비로 반영이 되고 또 법인세 미지급금 법인세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미지급 세금으로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2천만 원은 아니죠. 우리가 선납세금은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2천 얼마만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니까 그것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아직 결산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제조원가가 매출 원가로까지는 왔지만 지금 이게 아직 판매관리비가 다 넘어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또 눌러가지고 손익계정을 마감해야 돼요. 손익계정. 그래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하면 여기 또 전표가 15개에서 또 많이 밑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결산 수정분계사. 그러나 아직 장부는 마감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수정사항만 반영이 된 거예요. 결산 수정사항만. 자, 그래서 수행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 분계했던 거를 이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어디 맞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맞게 한 것 같아요. 다. 네, 외화 환산 손실도 하고 재고자산 관모 손실 100만 원 인식했고 타계정으로 대체시켰고 법인세 선납에 의해서 여러분 요 타계정 대체한 거 100만 원은요
이제 잠시 후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알게 돼요. 손익계산서에 타기정 대체 100만 원이 표시가 됩니다. 법인세 여기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했죠 우리. 그래서 수동결산 마무리했고 자동결산에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제품 매출원가 여기 검색하고 여기 1번 500번대 제조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감가상각비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죠. 또 여기 법인세 20006 800원만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눌렀죠. 그래서 현재 결산 수정 공개가 여기에서 넘어온 것이 이렇게 이렇게 쭉 넘어온 걸 우리가 지금 한번 쑥 훑어본 겁니다. 결산의 그 자동 분기에 넘어온 거를 일괄적으로 지우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이와 같은 메뉴에서 다시 삭제 눌러서 삭제하시면 된다라는 것인데 자동 분기한 것을 지워야 할 문제는 내지 않아요. 만약에 실수했을 때 지우고 다시 하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력한 다음에 전표추가 다시 누르면 돼요. 뭐 잘못됐으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가서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야 최종적으로 장부 마감이 되면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고요. 아까 그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도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329페이지 재무제표 작성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니까 이제 장부 마감하고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다음 시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네, 가실 때 퇴실 잘 찍으시고 수고했습니다.